안녕하세요, 사진작가 이강신입니다. 이번 시간은 캠핑장 촬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굉장히 캠핑들 많이 다니시는 것 같아요. 캠핑도 다니시고 야외 활동도 많이 하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럴 때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예쁜 사진, 그리고 좀 감각적이고 기억에 남는 사진을 찍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저도 사실 캠핑을 좋아는 합니다만은 사실 뭐 텐트를 치고 뭐 세팅을 하고 그런 과정들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남이 쳐놓은 텐트에서 내가 가서 캠핑을 즐기고 뭐 먹고 그렇게 하루 정도 지내고 온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겠죠. 저는 사실 뭐 캠핑 장비도 없고 하지만은 같이 일을 해온 브랜드가 있으면 캠핑 브랜드가 있어서 그 브랜드 촬영도 하면서 캠핑도 즐기고 그런 시간을 가져봤는데, 그래서 캠핑장 촬영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캠핑을 가시면은 대부분 사진을 좀 많이 찍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캠핑장 사진이라는 게 조금 감성적인 사진들 많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사진을 찍어놓고 보면 너무나 생 리얼로 찍혀진 사진들이 많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고 가끔 자주 말씀드리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take photo and make photo라고 얘기를 하죠. 즉 사진은 찍는 거에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현상, 그러니까 보정 과정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어떤 감성적인 사진들의 톤은 촬영할 때 결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물론 요즘 카메라 자체에서 굉장히 뭐 프로파일들이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설정을 바꿔서 색감이나 이런 걸 조정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거보다는 후작업에서 조금 컬러 톤들을 만져서 조금 감성적인 사진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조금은 더 요즘 흔히 말하는 인스타 감성? 그런 사진들 뽑아내기 좀 쉬울 것 같긴 해요. 하지만 그 전에 일단 원본 자체, 원소스 자체가 좋아야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촬영을 해야 되느냐? 먼저 고민하실 거예요. 캠핑 갈 때 어떤 카메라를 들고 가야 될까? 그쵸?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스마트폰을 들고 간다. 하나는 조금 좋은 카메라, 뭐 DSLR이나 미러리스를 가지고 가서 조금 촬영을 해본다. 두 가지 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캠핑장에서 조금 감각적이고 감성적인 사진을 찍으시려면은 광각의 그런 화각보다는 조금은 타이트하게 들어간 화각이 조금은 더 감성적인 사진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전체적인 그림을 담기 위해서는 광각이 좋겠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그냥 일반 1배줌이 전체적인 풍경을 담긴 좋겠지만은, 하지만 뭐 소품들이나 저녁에 뭐 캠프파이어를 한다거나 불멍하는 걸 찍는다거나 음식을 찍는다거나 그럴 때는 광각은 조금 왜곡도 되고 그래서 좀 감성적이고 따뜻한 느낌 표현하기는 조금은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호하는 거는 50mm나 35mm 정도를 선호를 해요. 렌즈를 교환할 수 있는 렌즈 같은 경우에는 35mm 아니면 50mm 정도를 선호를 하는데, 저는 35mm를 조금 더 선호를 하는 게 35mm가 아무래도 초점거리도 짧고 그래서 음식 사진 같은 거 찍을 때 조금 유리하고, 50mm 같은 경우도 물론 훨씬 따뜻한 느낌의 사진을 찍을 수는 있지만은 초점거리가 35mm보다 조금은 길죠. 그래서 저는 35mm를 조금 더 선호하는데 35mm, 50mm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찍느냐,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건데, 캠핑을 가시면은 일단 처음에 도착을 하셔서 세팅을 하시겠죠. 텐트도 치고 뭐 이것저것 세팅을 하시는데, 사실 그때 시간이 좀 굉장히 밝은 대낮이죠. 그때 사진을 찍어서 예쁘고 감성적인 사진, 어떤 로맨틱한 사진을 만들기는 쉽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사진에 있어서 골든아워라고 그러죠. 해가 지기 전. 그러니까 캠핑을 가신다면 만약에 다 쳐놓고 이제 음식도 세팅을 해놓고 이제 조금 석양이 지일 즈음에 그때 본격적으로 사진을 찍어 오시면 예쁜 사진을 많이 건질 수 있는데, 텐트가 쳐진 위치에 따라서 노을이 안 잡힐 수도 있겠죠. 그럴 땐 과감히 노을을 포기하세요. 노을을 포기하시고 그 텐트 안에 각종 뭐 전 LED 등들이나 이런 등들이 있을 거예요. 그 등들을 활용해서 그 불빛을 통해서 사진을 담아보시는 것도 예쁘고 감성적인 사진을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모닥불을 피겠죠. 대부분 불을 하나 피는데 그 불을 촬영하시는 것도 많이들 하시죠. 불을 촬영하실 때 대부분 막 스팟으로 찍으시죠. 그래서 불이 너무 예쁘게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불만 보이고 나머지 전경들은 보이지 않게 되죠. 그래서 불과 함께 전체적인 전경을 담고 싶다. 그렇다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평가 측광으로 사용을 하시고 전체적으로 노출을 잡고 촬영해 보시는 것도 더 조금 감성적인 사진을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불을 다이렉트로 찍는 것보다는 불을 약간 걸고, 그러니까 불을 약간
아웃포커스 시키면서 뒤쪽에 사람들의 모습들을 담아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집기류나 뭐 각종 내가 바리바리 싸들고 간 캠핑 용품들과 함께 텐트 안에 내가 세팅해 놓은 걸 찍고 싶다. 그랬을 때도 다 보여주지 마시고 조금은 부분 크롭해서 찍어보시는 게 조금 더 감성적인 사진을 느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진에 있어서 다 보여준다는 거는 조금 매력 없는 사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사진에 있어서 다 보여주지 말자라는 게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다 보여주는 사진을 찍다 보면은 조금 너무 날것의 느낌이 들죠. 우리가 사진의 매력은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너무 광활하게 다 보여줘 버리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내가 느꼈던, 내가 보는 시각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네가 알아서 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느꼈던 감성, 내가 느꼈던 시각을 보여주도록 한다면은 그 부분을 조금 포커스해서 조금은 더 집중적으로 촬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음식을 찍으실 때도 스마트폰으로 음식을 찍는다. 그러면은 광각의 그런 화각보다는 2배 줌 정도로 해서 조금은 꽉 차게 촬영해 보시는 게 더 맛있게 찍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광각으로 음식을 찍으면은 좀 그릇들도 전체 좀 왜곡이 되죠. 광각으로 찍으실 때는 이 양이면은 조금 아주 타이트하게 들어가 찍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2배 줌 같은 경우로 촬영하시면은 확실히 조금 더 안정적인 느낌의 음식 사진을 찍으실 수 있죠. 그리고 컵이나 뭐 병, 물병들 뭐 이런 것들도 왜곡되지 않고 반듯반듯한 채로 찍히게 되니까요. 캠핑에서 감성적인 사진은 아무래도 낮보다는 저녁 시간이 조금 더 감성적인 느낌을 유발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캠핑 사진을 찍으실 때는 밤 사진들을 많이 찍으시는데 굳이 저는 삼각대를 가져가라고 권유를 드리고 싶진 않아요. 삼각대를 설치하고 뭐 이러면서 정작 캠핑을 즐기지 못하고 주와 종이 바뀌게 되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냥 현장에서 손으로 들고 촬영해 보시는 건데 그냥 ISO로 올려 찍으세요. 우리가 뭐 노이즈가 있다 할지라도 그 노이즈조차도 현장의 느낌인 거니까요. 그리고 웬만하면 이제 불들이 있어서 사실 노이즈 그렇게 많이 끼지 않습니다. 캠핑을 즐기시면서 그냥 ISO 올리고 그냥 촬영해 보시면은 그렇게 셔터 스피드 많이 떨어지지 않고 촬영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캠핑장에서는 반드시 사람을 같이 넣어서 촬영해 보시는 게 훨씬 예쁜 캠핑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내가 뭐 텐트를 찍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장비를 찍으러 가는 것도 아닌데 그게 주가 되면은 사실 의미가 없겠죠. 같이 간 일행들의 모습을 담아보면서 그 느낌과 이야기를 담아보시는 거죠. 한 장의 사진 속에 내가 오롯이 느꼈던 노을의 감성들, 그리고 캠핑장의 공기,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진을 찍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캠핑장에 가서 너무 거창하게 바리바리 렌즈를 싸들고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그냥 렌즈 하나, 아니면은 그냥 뭐 표준줌 2470 같은 거 하나, 아니 스마트폰 하나 간단히 가지고 와서 그 이야기들을 시간의 흐름대로 담아보실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우리가 캠핑을 갈 때 사진을 찍으러 가는 건 아니니까요. 캠핑을 오롯이 즐기시면서 그 이야기들을 내 카메라 속에 담아보실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아이가 어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사진을 조금 가까이서,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그리고 뒤쪽에 배경을 너무 다 날리지 마시고 담아보실 걸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캠핑장인데 너무 다 아웃포커스 시켜서 뒤가 하나도 안 보여버리면 그것도 재미없는 사진이겠죠. 이야기 있는 사진은 전체적인 느낌을 담아주는 사진이기 때문에 너무 아웃포커싱, 그래서 조리기를 확 열고 찍는 사진보다는 전체적인 무드와 분위기, 그리고 그날의 이야기들을 담아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후보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후보종은 정답이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톤은 사실 좀 감성적인 톤을 만들고자 한다면은 컨트라스트가 아주 높은 사진보다는 컨트라스트는 그냥 조금 낮춰되고 채도를 살짝 뺍니다, 저는. 그러니까 세츄레이션을 살짝 빼고, 그리고 나서 내가 느꼈던 그때 감정을 색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죠. 지금 예제로 보여준 사진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는 그때의 느낌이 그랬습니다. 약간 뭔가 어둠이 깔리면서 되게 감성적인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재즈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고 그 느낌의 사진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보정을 했는데, 저는 그 보정을 캡처온으로 했는데 캡처온에서 또 마찬가지고 라이트노이즈도 마찬가지고 포토샵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걸 건드리느냐, 저는 주로 커브 값을 건드립니다. 커브 값에서 뭐 레드, 그린, 블루의 그 조합을 살짝 바꿔가면서 내가 원하는 톤을 만드는 거죠. 어떨 때는 레드가 좀 많아질 때도 있고 어쩔 때는 그린이 더 많아질 때도 있고, 그걸 통해서 내가 원하는 톤을 만들어내는 거죠.
톤을 만드는 데서 정답은 없어요. 이렇게 똑같이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면 이 색깔을 만들 수 있어요. 저는 그건 조금 아니라고 보는 게, 그 당시에 색온도도 다르고 그 당시에 광량도 다르고 뭐 배경색이나 뭐 내가 검정 물체를 찍었는지 흰색 물체를 찍었는지에 따라 다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프리셋을 줬을 때 똑같은 색이 나온다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시고 이것저것 건드려 보세요. 커브 값을 레드 채널도 건드려 보시고 블루도 건드려 보시고 그린도 건드려 보시고 그렇게 만져 보시다 보면은 내가 맞는 색감을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따로 또 강좌를 하나 올릴게요. 감성적인 느낌의 사진을 만드는 법에서는. 하지만 어떤 누가 만드는 프리셋을 가지고 내 사진을 그대로 적용한다. 그랬을 때 똑같은 톤이 나온다?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걸 응용해서 내 사진을 내 톤에 맞게끔 만들어 보시는 거죠. 원본 사진 느낌도 좋지만은 거기서 내가 느꼈던 감정을 사진 속에 넣고 싶다면은 보정을 통해서 그 톤을 정리해 주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이, 그리고 너무 더워지기 전에 조금 야외로 나가서 사진도 찍어 보시고 캠핑도 해 보시고 좋고 예쁜 사진을 많이 담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나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